예, 최규문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거의 4시간 가까이 우리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페이스북에 비즈니스 도구, 비즈니스 관리자, 지금은 메타 사명이 바뀌면서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했던 거. 쭉 새로 계정 개설하고 사람 등록하고 페이지 추가하고 뭐 광고 계정 추가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비즈니스 계정 연결하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홈페이지 혹은 우리 쇼핑몰에다가 페이스북의 추적 픽셀 뭐 고객의 행동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감시 카메라 아니면 뭐 CC 카메라, CCTV 카메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발급받아서 이제 심는 과정을 했는데 내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워드프레스로 만든 홈페이지에다가 이 심는 과정을 좀 하다가 뒷부분에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이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처음 임대를 받아가지고 홈페이지 만들면 그게 서브 도메인으로 도메인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실제 기본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카페24.com이라고 붙거든요. 내 아이디가 앞에 붙고 .카페24.com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 카페24가 우리가 운영하는 내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서브 도메인으로 이제 도메인 인증을 받아야만 페이스북이 이게 네가 만든 사이트가 맞구나라고 이제 인증을 해줘서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허용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에러라기보다는 약간 유보적인 조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24.com의 서브 도메인으로 받았던 아이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워드프레스에 페이스북 추적 픽셀을 심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하면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워낙 페이스북의 이 픽셀 설정 화면들이 정책에 따라서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막 금방금방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어 놓은 화면들이 거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메타로 바뀌고 나서 화면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픽셀을 발급을 받으려면 픽셀을 먼저 이벤트 관리자,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관리자 중에서 이벤트 관리자라는 서브 관리자가 있어요. 이벤트 관리자에서 일단 픽셀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픽셀 아이디를 신규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추적 코드 값 전체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 중에 헤더 쪽에다가, 헤더 앤 푸터 스크립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헤더 영역에다가 이 발급받은 픽셀 코드 전체를 맨 상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이트는 페이스북이 내가 관리자 권한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도메인 인증을 받은 사이트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발급받은 워드프레스 임대받은 웹 호스팅 페이지가 페이스북의 도메인 인증을 먼저 거친 사이트여야 하고, 거기에 페이스북에서 발급받은 픽셀을 첫 번째 헤더 영역에 스크립트로 넣어주는 작업,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픽셀 아이디를 먼저 발급을 받아보죠. 픽셀 아이디 발급 받으려면 페이스북 일단 접속한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드 가는 거는 뭐 비즈니스, 여기 따따따 대신에 비즈니스를 치면 되니까 BUSINESS 엔터. 뒷부분에 개인 아이디는 필요 없죠. 이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비즈니스 페이스북.com 엔터. 이렇게 들어가면 비즈니스 관리자, 내가 지금 혹시라도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 계정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로 자동 선택되겠지만, 여러 개 계정을 만약 내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러시면 작업을 하고 싶은 해당 회사 계정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비즈니스 계정으로 제가 지금 페이스북 코리아라는 비즈니스 계정에 지금 여기 책임문의 페이스북 가이드를 디폴트로 해가지고 여기 작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죠.
페이스북 가이드는 페이스북 페이지고, 내 홈페이지랑 연동을 시키고 싶으면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어떤 그런 페이지랑 연동을 시켜주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죠. 요거 그냥 비즈니스용으로 써도 되겠어요. 인스타그램 연동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추가로 발급받는 걸로 하죠. 예, 이 상태로 그대로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하면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관리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에 지금 연결된 상태로 이 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픽셀을 신규로 발급받으려면 여기 모든 도구 열어가지고 이벤트 관리자를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이벤트 관리자. 인터페이스가 매번 바뀌고 초보자냐 좀 고급 사용자냐에 따라서 또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게도 나오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화면이 어떻게 뜨는지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기존에 이미 이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 이름으로 발급받은 이 픽셀들이 여러 개가 있네요. 데이터 자산이라고 가지고 5개가 있거든요. 자, 이 5개는 5개대로 놔두고 여기 옛날에 발급받아 놓은 픽셀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내가 안 쓴다 그러면 이름 바꿔 가지고 그게 갖다 써도 돼요. 요거 같은 경우 소넷 포스트 탑 배너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을 추적하기 위한 걸로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게 있고, 여기 보니까 네이버의 소셜 코칭을 추적할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네 보니까. 근데 네이버는 추적 코드 자체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아마 이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그런 거 추적하려고 테스트용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작동이 안 되는 거면 이거 진단해 보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거든요. 해결되지 이전에 감지된 문제가 있고 무시하고 쓸 수는 있으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이미 발급받은 거, 이미 아이디가 있는 거, 픽셀을 자꾸 새로 발급받는 건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차라리 예전에 있던 거라도 지금 아예 안 쓰는 그런 픽셀들이 있으면 그거 이름을 바꾸면 돼요. 요거 이렇게 바꿔 가지고, 지금 제가 새로 하나 넣어보고 싶은 게 저거니까 어디냐, 라임씨라는 지금 사이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쓰고 있어요. 라임씨 카페, 라임씨 추적 픽셀 이렇게 써놓죠. 바꾸시면 돼요. 여태까지 네이버 추적 픽셀이라고 해놨지만 이제는 라임씨 카페 추적 픽셀이 되는 거죠. 저장. 그럼 이름은 그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간색 주의 표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지금 아직 정상 동작을 못하고 있는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쓸 수 있는 카페라는 얘기죠. 픽셀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개요를 일단 먼저 한번 보시고요. 개요에 요 픽셀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제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이벤트 검토 한번 해볼까요? 요 사이트에서 그럼 동작을 해야 되니까 어느 사이트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페이스북이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라고 먼저 작업을 필요로 하는 그 사이트에 저거를 먼저 인증을 받으라고 그래요. 인증. 도메인 인증을 먼저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받아야 될 도메인이 어느 거냐면, 자, 요런 사이트예요. 제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도메인이 요겁니다. 라임씨. 지금은 카페24에 서브 도메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지금 홍보 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잡을게요. 라임씨 mycafe24.com 이라는 이쪽을 갖고 있어요. 복사 그대로 해온 다음에 거기서 지금 작업 중이죠. 메타까지 와서 아까 메타 작업 중이던 게 어느 화면이었죠? 이벤트 관리자 요거였네요. 자, 여기다가 내가 작업하고 싶은 그 사이트 URL을 넣어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거를 제출해 봐요. 제출. 요거는 제가 우리 마케팅 자동화 과정에서도 요걸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해봤던 거라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mycafe24.com은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서버가 아니잖아요. 그건 카페24에서 운영하는 임대용 서버에 들어가는 기본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도메인 인증 못 받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요 전체 서브 도메인까지 포함한 거에 대한 인증밖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증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요건 안 된다고, 일단 기본 도메인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그냥 인정하고 놔두고요. 여기 가보면 오른쪽 끝에 도메인 관리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도메인에 대한 추가 하는 화면이 따로 뜨고요. 이거 보면 개별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인증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서브 도메인으로 한번 인증을 받아 볼게요. 자 추가합니다. 자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할까요? 라고 하는 건 딴 사람이 갖고 있는 도메인을 내가 대신 관리해 주고 싶냐 이런 뜻이죠. 나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내 도메인에 대해서 여기다 등록을 해 가지고 그걸 쓰고 싶은 거니까 새 도메인 만들기를 누르면 되겠죠. 요걸 눌러서 좀 전에 카피했던 나의 그 서브 도메인 라임C my카피소.co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넣어주고 요걸 추가를 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대요. 뒤에 슬래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슬래시 빼고 추가. 그래도 안 되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이 도메인 또는 하이 페이지가 아닌 루트 도메인만 인증할 수 있대요. 시작 부분에 http 땡땡은 추가하지 말래요. 앞에 부분 빼란 얘기네요. 자 공식적으로는요 여기 이렇게 무슨 닷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요거 하이 페이지나 하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아닌 루트 도메인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라고 됐으니까. 그리고 앞에 부분은 필요 없다는 거고, 일단 그래도 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받아 볼게요. 도메인은 하나의 비즈니스면 추가할 수 있지만 지정한 여러 파트너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추가.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네가 관리하는 사이트라는 걸 증명을 해봐 라고 해가지고 이 태그를 추가해 보라고. 태그가 우리가 발급하는 요 검증용 태그를 니네 사이트에서 추가한 게 흔적이 보이거든 내가 인정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인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를 받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이 메타 태그. 요 메타 태그 보면 copy this meta tag 이걸 복사해 가지고 뭐라고 헤드와 헤드 섹션 사이에다가 얘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인증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요거 1번에 있는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쭉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서브 도메인으로 만들어진 워드프레스 관리자 모드로 가셔야 돼요. 워드프레스 관리자 모드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여기에 관리자 모드 라임C 관리자 모드로 가서 로그인하고 조금 시간 걸리네요. 만약 여기다가 새로운 플러그인을 저렇게 헤더 영역에 넣으려면요 헤더 쪽에 그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플러그인이 하나 있어야 돼요. 헤더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어줄 수 있는 플러그인을 하나 이렇게 그 설정 항목에 떠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봤는데 설정 메뉴 이렇게 쭉 봐도 따로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지금 플러그인이 깔려 있지가 않네요. 그럼 하나 까시면 돼요.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플러그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 하나 까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플러그인 가가지고 새로 추가 누르시고요. 그러면 플러그인 설치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검색해 가지고 뜨는 창이 있죠. 여기다가 플러그인 그 키워드 검색창에다가 헤더라고만 치세요. 헤드 영역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HEAD 헤드만으로 안 나오면 헤더까지 치세요. 헤더 앤 푸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헤더 정도까지 치시면 헤더 영역에 들어가는 게 플러그인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뭐 엘레멘토 헤더 앤 푸터 빌더, 헤더 푸터 코드 매니저 이런 것들이 이제 쓸 수 있는 툴이거든요. 헤더나 푸터에 들어가는 코드를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 보통 여기에 이런 걸 갖다 쓸 때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가, 여기 그 다음에 별점과 리뷰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가지고 조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뷰를 남긴 게 그나마 그 사용이 편하거나 좋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똑같이 얘도 30만 이상 활성 설치고 여기도 30만 이상 활성 설치인데 여기 보면 별점에 이 리뷰 건수가 얘보다 훨씬 많죠. 여기 220건인데 이건 680건. 한 3배가 넘잖아요. 그러면 예, 요런 거를 쓰는 게 더 좋겠죠. 뭐 더 있어요. 옛날에는 뭐 헤더 앤 푸터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다 봐도 30만 이상이나 쓰는 툴은 지금 저거 외에는 그닥 많지가 않네요. 예, 저도 써봤는데 이게 최근 그 플러그인 중에서는 제일 좀 쓸만합니다. 헤드, 푸터 앤 포스트 인젝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 헤드나 푸터나 포스터에다가 추가로 뭔가를 인젝션, 주입해서 집어넣겠다는 뜻이죠.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예, 지금 설치 누르시고요. HNF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더 앤 푸터의 약자예요. 설치가 끝나면 여기 활성화라는 버튼이 뜰 겁니다. 활성화도 해주셔야 돼요. 예, 설치됐고 활성화 추가로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 리스트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활성화가 끝나면. 네,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뭐 아까 헤드 앤 무슨 인젝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러그인이 하냐 추가로 깔리겠지요. 어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리스트에 보통 따로따로 여기 있네요. 여기 헤드, 푸터 앤 포스트 인젝션 들어갔죠. 이게 비활성화라고 표시되면 활성화 됐다는 뜻이에요.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니까 비활성화 시키고 싶거든. 요걸 누르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설정되어 있으면 요게 어디서 움직이냐면 여기 설정 메뉴에서 새로 뜹니다. 설정 메뉴에 아까 없었던 헤더 앤 푸터라고 이게 뜨죠. 예, 요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요 헤더 앤 푸터 메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펼쳐질 거예요. 예. 보시면 이렇게 헤더 앤 푸터 뭐를 어디다 세팅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맨 앞에 헤드 페이지 섹션에 인젝션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바디 다음에다가 인젝션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포 더 바디 마금 태그 위에 태그를 푸터 끝내기 전에 넣습니다 라고 이 세 군데 영역을 아예 딱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요. 요 그 스크립트 입력기에 좋은 점이 요거예요. 우리가 그 작성한 코드나 복사한 코드를 어느 위치에 넣으면 좋은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일 많이 넣는 게 요 헤드 영역에다 넣게 되거든요. 그 헤드 영역도 on every page 모든 페이지에 넣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only on the home page, 그러니까 아주 앞에 있는 메인 첫 페이지에만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요런 그 도메인 인증용으로 쓰는 건요, 모든 페이지에 꼭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첫 홈페이지에만 한번 딱 넣어봐 가지고 이 사람이 이 권한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만 체크해 주면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모든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코드가 아니거든요. 이 사이트를 처음 열었을 때 딱 첫 헤더에서 한번 보여만 주면 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 태그는 이렇게 only on the 홈페이지에만 한번 넣으셔도 됩니다. 일회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카피해 놨던 태그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신 다음에, 물론 여기다 넣는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어요. 모든 페이지에서 보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더 안전빵은 오히려 모든 페이지에 넣어놓는 게 더 안전하긴 하죠. 처음 읽어가는 페이지에 이게 나와야 된다는 보장이 꼭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만 넣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이브 해 놓습니다. 일단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세이브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아직은 공식 개별 도메인을 따지 않은 카페24.com, mycafe24.com이라는 그 기본 도메인을 갖고 있는 서브 도메인 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다가 이 인증용, 도메인 인증용 메타 태그 하나를 플러그인 헤더 앤 푸터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플러그인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페이지 관리 권한이 내가 있다는 걸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웬만하면 도메인 인증을 해줄 거예요. 자, 아까 도메인 관리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였죠? 요 페이지였나? 요거 다 붙였죠. 1번 요거 따다가 헤드 앤 헤드 사이 섹션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요 홈페이지를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넣은 상태에서 이제 도메인 인증을 이제 받아보는 거예요. 이거
태그를 심기 전에 도메인 인증 받아봐야 당연히 실패할 겁니다. 이제 눌러볼게요. 심고 왔기 때문에 인증될 거예요. 인증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좀 기다리시면 이 사이트에 얘가 들어가 봐가지고 내가 발급했던 요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이 코드가 검출이 되는지를 얘가 확인을 해보고 오케이 도메인 인증됩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른 페이지는 몰라도 이게 서브 도메인이긴 하지만 myca페이서닷컴의 라임C라는 요 서브 도메인을 갖고 있는 요 페이지가 도메인으로서 쓸 수 있는 도메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도메인 인증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쓰고 싶은 그 픽셀을 심어만 주면 되는 건데 그 픽셀은 어디서 따다가 어떻게 심냐, 이제 픽셀의 그 코드 구조를 읽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아까 다시 픽셀 쪽으로 갑니다. 이벤트 관리자로. 자, 이벤트 관리자 가가지고 아까 얘는 기본 도메인으로 인정이 안 됐고, 자, 이벤트를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벤트 관리자 다시 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맨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픽셀을 심는다고 그러면은 요 인터페이스가 저랑 좀 다를 거예요. 뭐 뭐 픽셀을 뭐 어떻게 새로 만들겠냐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한 번이라도 픽셀을 만든 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 픽셀을 가지고 코드 값만 그대로 따오는 게 좋아요. 아까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게 저거였죠. 아까 네이버 추적 픽셀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라임C 추적 픽셀로 바꿔버렸었죠. 그럼 요거를 들어가 봅니다. 없으면 물론 새로 만드셔야 되지만 있으면 요 상태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요 픽셀로 들어갔더니 지금 이렇게 개요 화면이 쭉 나오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벤트 검토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픽셀 넘버가 이렇게 나오죠. 요게 지금 요 픽셀의 고유 넘버거든요. 이미 발급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요거 카피 값만 있어요. 요 아이디 값만 내가 갖고 있으면 기존의 페이스북 픽셀 쓰던 코드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요 아이디 값만 바꿔주면 요 픽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기본 픽셀의 그 코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여기 이벤트 추가에 가서 이벤트 추가를 눌러 보시면 전환 API를 쓰시겠습니까? 새 웹사이트에다 추가를 하시겠습니까? 픽셀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그 mycafe24.com의 그 서브 도메인을 갖고 있는 그 라임C라는 그 새 웹사이트에다가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픽셀이 정상 동작을 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이벤트 추가를 할 건데 어디다 줄 거냐? 새 웹사이트에다 하겠다 라고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오케이, 픽셀을 써가지고 웹사이트의 활동을 측정을 해오겠다고 연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코드를 네가 직접 추가할 거야 웹사이트에? 아니면 다른 파트너,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는 그 페이스북이랑 이미 연동이 되어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쇼피파이라든가 뭐 워드프레스를 쓰는 사이트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이미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있어요.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 뭐 드루팔, 여기 보면 무슨 쇼피파이, 또 가보면 이렇게 뭐 워드프레스, 우커머스, 워드프레스, 뭐 빅스 이런 식으로 이미 워낙 이런 쪽에서 쇼를 만들거나 그 이 타스크를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쓰는 그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는 그냥 파트너끼리 그냥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 워드프레스도 여기 있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랑 직접 연결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동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건 지금 아직 제가 추천 안 해드릴게요. 만약 파트너로 직접 연동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면 그건 직접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새 웹사이트 추가한다고 하시고 우리는 직접 설치하겠다라고 하세요. 직접 설치. 그러면 기본 코드를 이렇게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 한번 누르면 그 메모리에 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메모장 펼쳐가지고 한번 어떤 코드였는지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컨트롤 V 해서 코드가 요거 값입니다. 요거 보시면 요게 페이스북의 기본 메타 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090553 이렇게 아이디가 두 번 들어갑니다. 여기 FBQ 쿼리라는 뜻이에요. 요 위에 한 줄 들어가고요. 요 밑에 facebook.com tr 트래킹의 약자겠죠. 아이디 니꼬르 이렇게
요 위에는 여기 따옴표가 있고요. 여긴 따옴표 없이 그냥 아이디 값을 숫자로 그냥 넣게 돼 있죠. 두 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페이스북 픽셀을 어디서 못 찾겠다 그러면요, 저렇게 생긴 그 코드 하나 어디서 카피해 가지고요, 저기 내가 지금 발급 받았거나 혹은 지금 쓰려고 하는 그 픽셀의 아이디만 그 교체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 카피를 이렇게 한 다음에 복사 하고서 요 카피된 요걸 통째로 어디다 넣으면 된다? 아까 거기 워드프레스 사이트 어디 있었죠? 워드프레스 헤더, 헤더 앤 부터 똑같이 아까처럼, 아까 우리 메타 태그 심었던 것처럼 여기도 설정에 가가지고 헤더 앤 부터 여기 찾으신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꼭 여기 넣으셔야 됩니다. on every page. 태그는요,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든 간에 그 페이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every 페이지 각각에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만 달랑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헤드 영역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맨 위에다 넣으셔야 돼요. 컨트롤 V 해가지고 요 1090으로 시작되는 요 그 CC 카메라를 모든 페이지에다가 싣겠습니다. 어떤 페이지? 내 워드프레스에 여기 나임씨 카페24.com으로 만들어진 요 사이트에다가 마이카페24.com에다가 모든 페이지에 심을게요 라고 하고 세이브. 자, 그러면 아까 도메인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 사이트에다가 정상적으로 모든 페이지에 동작하라고 페이스북 픽셀도 심었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 거거든요. 도메인을 인증받았다는 얘기는 저기에서 활동 수집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페이스북 쪽으로 넘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정상적으로 이미 발급받았던 그 픽셀을 우리 홈페이지에 여기 헤더 영역에다가 심었고, 다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자, 이제는 그러면 심은 그 이 코드가 우리 쪽에 새로운 그 방문자가 왔을 때 정상적으로 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카메라 뭐죠? 그러니까 그 감시 카메라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벤트 관리자 가가지고 다시 이제는 다 들어갔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픽셀이 정상 동작을 하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아까 진단하는 항목이 있었죠. 요거 한번 리로드 해 볼게요. 이벤트 관리자를 다시 한번 리로드 해서 이미 옛날에 발급받았던 그 픽셀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 수정해서 쓰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름 했던 그 픽셀 이름 한번 찾아볼까요? 픽셀 리스트를 한번 쭉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바꿨죠? 자, 의견 보내기, 도메인 인증 말고, 다시 찾아볼게요. 이벤트 관리자, 비즈니스 설정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비즈니스 설정 가보면 모든 자산이 다 나오니까 이 중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 데이터 소스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비즈니스 설정에 데이터 소스라는 항목을 펼쳐보면 픽셀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만들어 쓰거나 아니면 지금 그 이상 방치되고 있거나 하여튼 뭐 하여튼 픽셀이라는 픽셀은 여기 일단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눌러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나임씨 추적 픽셀이라고 이름 바꿨던 요거죠. 이거. 요거를 찾아가지고 얘를 진단을 해보면 됩니다. 요거 선택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 요거를 이벤트 관리자에서 열어가지고, 아하, 여기 아직 지금 사람이 추가가 안 돼 있네요. 픽셀은 어떻게든 만들면요, 관리자를 한 사람은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자 없는 픽셀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 픽셀로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정상적으로 이게 나중에 가동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연결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면요, 이거 일단 사람 하나 연결해 줘야 됩니다. 사람 추가해 가지고 최소한 전체 이게 슈퍼바이저 권한 갖고 있는 사람 하나, 픽셀 볼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고 픽셀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셔야죠. 한 사람도 관리자가 등재되지 않은 픽셀을 발급만 받아서 심어놓는다 한들 내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들을 못 갖게 되면 없는 픽셀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할당. 그러면 오케이, 최규문이라는 사람 한 명이 나임씨 추적 픽셀에 추가되었습니다. 완료. 일단 이렇게 요 픽셀에서 데이터 수집된 거를 누군가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 한 사람은 등록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벤트 관리자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최규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페이스북 지금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요 지금 라임시 추적 픽셀에 대해서 현재 이제 해보는 거니까 이벤트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심어졌으면 아까 그 사이트에 우리가 심었으니까 그 사이트에서 브라우저가 정상 동작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사이트 이름이 요거였죠. 여기 limec카페에서.com까지가 우리 카페 이름이었어요. 복사 해서 여기다 넣고 체크를 해봅니다. Ctrl V. 요 사이트에 제대로 열리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열기.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방문자가 생겼죠. 방문 행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그 방문자 행동이 추적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거 페이스북 픽셀 그 헬퍼 요거 한번 열어봅니다. 페이스북 픽셀 헬퍼. 이거는 저기 구글에 크롬에서 추가하는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보면 라임시 추적 픽셀 아까 109로 시작하는 거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녹색 버튼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로드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가 정상 동작을 안 하면 이게 녹색으로 안 떠요. 이게 뭐 비정상적이거나 뭐 에러가 뜨면 이게 주황색이나 뭐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뜨는 거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뜨는 건 정상적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동작 이미 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케이 확인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테스트 해봤더니 문제없이 활동 수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한번 우리가 페이지를 열었잖아요. 금방 강제로 테스트용으로. 그랬더니 지금 2시 33분 10초에 페이지 뷰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땅 하고 뜨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가 정상 수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 경고등이 여전히 켜 있잖아요. 여기 빨간 등이 뭔가 요 추적 픽셀에서 할 수 있는 세팅이 아직 덜 돼 있거나 아니면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 이제 경고가 뜨는 거니까 한 번쯤 다시 이제 여기에 정상 수신은 된다고 했으니 그래도 문제가 있는 상태인가 한번 이제 리로드를 한번 해봅니다.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하면 얘가 요런 그 경고 마크나 이런 게 굳이 안 뜰 거예요. 근데 여전히 뜨거든요. 위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전히 뭔가 미심쩍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아직은 이 빨간색 표시가 다 없어지질 않았거든요.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페이지 뷰 아까 테스트는 됐는 게 확인이 됐었고 여기 이벤트가 올바로 수신되는지는 추가로 더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도는데 혹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최근 3일간 감지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픽셀이 정확하게 실행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추천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뜨고요.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답니다. 진행 내역 좀 전에 세팅했으니까 원래 이 픽셀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오래됐네요. 2020년 1월 달에 만들어 놓고 거의 안 쓰다가 좀 전에 2시 32분에 새로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지금 쓴 흔적이 딱 2개 2년 전 데이터하고 2년 반도 넘었네요. 이 데이터를 여기서 지금 새로 잡아냈고요. 설정 상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상세 정보 아이디 만든 거는 2016년에 만들어졌네. 네이버 추적용으로 지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내역을 쭉 보고요. 됐어요. 이제 그러면 요 지금 빨간 딱지가 뭘 의미하는지는 좀 나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 쪽 사이트에서 누군가 방문자가 발생하면 요 라임시 추적 픽셀이라는 이 카메라로 그 사람의 행동 정보를 하나하나씩 지금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정상 동작 상태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개요에서 여기가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 한 번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요게 붙어 있는 이유인 것 같거든요. 자, 픽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전환 이벤트를 검토를 해보래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전환 이벤트는 전환 이벤트인데 제한되어 있대. 그러니까 뭔가 전환 측정을 하겠다는 건데 뭔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대부분 요거는 그 애플 추적하고 관계되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스북은 취합된 이벤트 측정을 사용해 가지고 iOS 기기, 아이폰이죠. iOS 기기에서 발생하는 웹사이트의 이벤트를 처리 중입니다. 회원님은 최대 8개의 전환 이벤트에 대해서만 광고 게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애플의 정책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이트에서 고객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거를 그 각 단계별로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그 단계별로 그 세부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 정보를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를 너무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건 문제이니, 한 사이트에서 도메인 하나에 동일한 도메인 사이트에서 8군데 이상은 추적 카메라를 설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카메라는 한 대인데, 그 어느 지점에서 뭐뭐뭐를 갖다 체크해라라고 이제 그 명령어를 줄 수 있는데, 그거를 8개 이상은 쓸 수 없다라고 애플이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경 사항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픽셀이 설치된 각 도메인에 최대 8개 이벤트를 그 자동으로 이미 구성을 했답니다. 얘가. 그리고 회원님의 광고 활동을 기반으로 자동 선택된 이벤트를 확인해 보시고 언제든지 이벤트와 우선순위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는 있대요. 일단 8개가 자동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벤트를 변경할 경우 광고 게재가 시작되면 최소한 72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한 3일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벤트의 우선순위를 바꿀 경우에. 자, 자동으로 구성된 이벤트를 최대한 빠르게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최적화하세요. 우리가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무조건 구매 전환입니다. 구매 전환.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제 사이트는 지금 이게 라임시 추적 픽셀이라고 심었는데 그냥 그 학원 사이트지 지금 저기 뭐 물건이 팔리거나 그러는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라고 해봐야 뭐 나중에 뭐 회원 가입을 했다든가 아이디 등록을 했다든가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추적 코드가 있으면 그거 정도를 우선순위로 잡으면 되겠죠. 회원 가입 뭐 이런 거 아니면 교육 신청 뭐 이런 거. 또한 다른 비즈니스와 공유되는 도메인의 이벤트를 조정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당 비즈니스 운영자에게 연락해서 이벤트를 확인하고 구성을 하세요. 다른 비즈니스 다른 사이트랑 연동되는 어떤 게 있으면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구성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페이스북은 애플의 iOS 14 관련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가능성에 대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빨간 딱지는 애플 추적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가 뭔가 덜 된 작업이 하나 있다. 이런 정도의 지금 경고로 보여요. 기타 작업 한계가 뭔지 한번 볼까요? 대부분은 애플의 그 추적 그 단계를 8개로 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뭘로 둘 거냐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작업을 필터링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해라.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중요 작업들이 있다. 여기 지금 이건 다른 픽셀들인데요. 우리랑 직접 연계되는 픽셀은 아닌데, 자, 추천할 수 있는 작업 하나, 마케팅 퍼널의 하단 이벤트를 보세요. 이것도 지금 우리 픽셀하고 관계없는 건데, 데이터 소스 라임시 추적 픽셀 하나, 요거 체크해 가지고 요거에 대한 선택하고 모두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다 읽어 드렸고 요거하고 뭐 연관된 작업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 검토하라는 거죠? 다 했는데 31개에 영향을 미칩니다. 검토. 지금 뭐 사이트가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요런 그 지금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조금 그 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걸 좀 깔끔하게 좀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해결까지는 지금 자동으로 안 되네요. 여기까지 해도 동작이 안 되진 않을 테니까 일단은 좀 쓰시면서 요렇게 뭐 인증이 안 됐다든가 아까처럼 무슨 그 뭐라 그러나 그 이벤트 픽셀에 뭐 추가 세팅이 좀 덜 돼 있다든가 뭐 애플하고 연동된 어떤 그런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때그때 다시 또 보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비록 그 카페24에서 서브 도메인으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픽셀을 심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